안녕하세요. 거친 힐링 19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람 잘 날이 없어입니다. 인생은 참 날씨를 닮은 것 같아요.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햇살 따뜻한 날, 눈 오는 날, 더운 날, 참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죠.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같아서 살아볼만 하다고요. 그야 날마다 새롭기는 하죠. 그래도 우리는 좀 편안히 살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조용히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참 탈도 많은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을 번갈아 가며 저지르지를 않나, 무엇이 못마땅한지 배우자는 한신울상을 하고 있고, 돈은 떨어지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여기저기 탈이 났다고 연신 핸드폰을 해오고, 참 문제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사는 거죠. 그게 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지나면 다시 오는 문제 처리에 지친 한 젊은이가 정말 견딜 수가 없다며 문제가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투덜거렸다고 합니다. 그때 동네 한 어르신이 문제가 없는 곳은 저놈의 공동묘지뿐이라고 했다죠. 근데 우리는 또 그리 빨리 죽고 싶지는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 오래 살려면 바람 좀 맞으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돛담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태풍이나 풍랑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바람이 안 부는 거라고 하네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제자리를 뱅뱅 돌면서 오도 가도 못한다는 거죠. 오늘은 돛담배 이야기를 논박이가 논박으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바람 잘 날이 없어. 돛담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태풍. 태풍보다 더 무서운 거 바람 안 부는 날. 바람이 안 불면 배가 제자리를 뱅뱅 돌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군. 제자리를 맴도는 바람 없는 인생 어떨 것 같아? 내게 불어오는 그 바람이 내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 생각해보면 조금은 힘이 될 거야. 그렇죠. 바람이 안 불면 돛담배가 나갈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은혜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키며 자라는 거고 어른들은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바람을 맞으며 익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불의한 일이나 귀찮은 것들을 싫어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바람 같은 존재는 절대적으로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문제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말이죠. 비합리적 심년 중에요. 불합리한 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의롭지 않고 귀찮은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결코 나를 성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것들이 나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재난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곤 하죠. 우리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 그 상대에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는 일들이 오히려 내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합리한 추론은 우리의 일상을 늘 불만스럽게 합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손으로 꼽는다면 평화와 안정이라는 단어는 빠지지 않죠. 안정감의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늘 문제라는 무늬를 생에 짜 넣습니다. 독일의 조그만 지역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흉작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너무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1년 동안 우리가 구하는 것 해와 비만 주시옵소서. 전설에 의하면요, 신께서 이에 응하셔서 마을 사람들이 비를 구했을 때는 비를 주셨고 해를 구했을 때는 해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곡식은요, 보통 기후에서만큼 알차게 자라지 못했고 수확기가 들었을 때 농부들은 옥수수 줄기에 옥수수가 없고 잎만 무성한 채 열매가 열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또 투덜거렸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했겠죠. 이에 신께서는 나의 자녀들아,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 농부들은 화를 내면서 그러면 왜 우리가 열매나 나다를 얻지 못했습니까? 하고 따졌죠. 이는 너희들이 거친 북풍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신이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바람이 없이 수분이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이야기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인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불합리한 추론을 갖고 인생을 살면서도 행복을 삶의 열매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 더 큰 정신적인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모 보기에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짜증이나 분노 같은 것도 내지 않고 자연스러운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고 그저 예의 바르고 내내하고 착하기만 한 그런 아이가 있죠. 근데 그 아이도요, 자세히 보면 혹시 착한 아이 증후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은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마음 밑에 깔고 있습니다. 조용히 눈치 보고 순종하며 잘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욕구를 너무나 억제하고 희생만 자기 자신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해요. 이거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오직 평화로다 하면서요. 그때 그러나요. 서로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도 속으로만 저건 아니야, 저건 잘못된 일이야 하면서 일 만들지 말자, 나만 참고 살면은 귀찮은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부들이 있죠. 이런 부부들을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 또 합니다. 누군가 하나는 지고 살든지 둘 다 서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다. 서로 못 본 척, 못 들은 척 넘어가지만 조용한 평안이 최선은 아니라는 거죠. 자, 어느 아주 고요한 공원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비바람을 이기고 꿋꿋하게 버티고 섰던 느릅나무의 커다란 가지가 우지끈 부러진 겁니다. 고요한 어느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왜 그 나무의 가지가 부러졌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고요한 아침에 말이죠. 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왜 고요한 아침 세찬 비바람을 이기고 버텨왔던 느릅나무의 가지가 그 고요한 시간에 꺾였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정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지가 부러진 것은 바로 고요 때문입니다. 정적 때문이죠. 이 나무는 밤새 내린 이슬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조금도 불지 않아서 그 이슬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무가지가 그만 부러진 것이죠. 서로 대화가 없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그 고요가 어느 날 커다란 가지를 부러지게 한 것처럼 무거운 침묵의 그런 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관계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람 잘 날이 없이 아이들과 부모가 투닥거리고 부부가 서로 아웅다웅하는 바람 잘 날이 없는 집이 오히려 서로의 삶과 가정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서로 감정을 거스르기도 하지만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문제가 내면에 쌓여 관계를 단절시키는 일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을 너무 걸지 마세요. 조금 여유롭게 사십시오. 집안에서 좀 투덕거리는 소리가 나면 어떻습니까? 설거지 부딪히는 설거지 그릇이 쨍쨍하고 다른 날보다 더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세찬 바람이 불어오게 하지는 마세요. 서로를 격동시키지는 마시고요. 적당한 봄바람 같은 바람을 품어 안으시고 즐거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20강에서 뵙죠.